하고 금전적인 계획은 다 세워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입사한 지가 1년이 안 돼서 회사에 적응만 하면 바로 준비해서 식 올리면 됩니다. 시어머님은 사귄 지 한 달 안 돼서 남자친구가 소개해줬고 5년 연애했으니 오랫동안 봐왔지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런데 일요일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님 한의대 나오셔서 병원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접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차리셨는데 또 잘 안 되셔서 접으시고 집에 계시는 상태라 남친 집에 빚이 좀 있어요. 시어머님이 고졸이셨는데 취업한 신우의 지원으로 방통대 다니시면서 학사 따시고 현재 집 근처 대학에서 대학원 다니고 계십니다. 평소 학벌에 열등감이 있으셨는지 하겠다고 좀 변하셨다고 해야 하나? 남자친구도 저한테 우리 엄마 학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저 처음 만났을 때도 대학 어디 나왔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서울내에 중경외시 라인 나왔는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학벌 마지노선이 위였는지 별말 안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중견기업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저희 엄마 지방의 3차 대학병원 간호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하셨어요. 말이 부장이지 밑에 딸린 간호사가 700명이 넘어요. 두 분 합치면 한때 연봉이 1억 3천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희 아빠 고졸이지만 한 번도 회사 빠진 적이 없이 성실히 일하셨고 저희한테도 항상 이상적인 어른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셨지요. 저희 엄마는 박사시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항상 누가 아프면 저희 엄마한테 연락했고 응급 상황에서도 엄마가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저는 간호랑은 전혀 상관없는 직종이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요일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한식집에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초면에 사돈될 저희 부모님께 대뜸 학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돈 어른분들은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아빠가 고졸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하는 반응이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엄마도 기분 상하셨는지 사돈댁께서는 학벌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하시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땄어요. 저희 바깥 양반은 한의사이시고요 하면서 학벌 얘기를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행인 건 시아버님이 사돈댁 앞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짧고 굵게 시어머니 얘기 끊으시고 가는 길에도 죄송하다면서 집사람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 자리는 살짝 터질 뻔하다가 다행히 조용히 마무리되었는데 어제 퇴근하는데 어머님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셔서 카페로 갔어요. 참고로 원래 종종 커피 마시러 갑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말씀이 아빠가 고졸이라고 하시던데 너는 그래도 엄마 닮아서 다행이다. 엄마는 박사까지 나오셨다면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사돈, 안 사돈 이런 말이 아니라 아빠, 엄마라 호칭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근데 간호사면 의사들 시다 아니냐? 나는 상관없는데 혹시 너희 엄마가 땡땡이 아빠 보고 열등감 느끼실까봐 걱정된다. 일도 힘드셨겠네, 의사들하고 일했으면. 그리고 아빠한텐 이제라도 학사학위를 따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라. 이러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남들한테 학벌 가지고 지적할 땐 못 느꼈는데 그 대상이 저희 부모님이니까 진짜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치면 그 잘난 댁들께서 집 한 채 해주시지 왜 당신 아들은 빈손으로 오고 우리 집에서 집 해가느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어머님, 예전엔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라 공부를 못해서 고졸인 분들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큰 병원에서 간호부장 하셨던 사람이고 병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대학병원 간호부장이랑 직책이 절대 낮은 직책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시다라고 호칭하는 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 드리니 난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도 아빠한테는 학위 따시는 거 생각해 보시라고 해. 내가 해봐서 하는 말이야. 하시면서 커피를 홀짝이시는데 진짜 열 뻗쳐서 오늘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할 게 있다고 일찍 일어나서 예비 시어머니 보내고 집에 오는데
진짜 귓가에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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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울리는 거예요. 못 참아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엄마한테 잘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오늘 시어머니한테 기분 많이 나빴니? 무시한 게 아닌데 아무튼 미안하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화나는 게 진짜 악의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 그런 모습만 빼면 좋으시고 잘해주시고 다른 시댁분들도 아주 좋으시고 남자친구도 무조건 제 편이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이런 상황들이 다 좋아도 시어머니 발언을 덮을 수가 없네요. 이 결혼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시어머니 학벌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저런 질문을 해놓고 무례했다고 생각도 못하는 그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짜증나고 머리 아프네요. 후기. 저 결국 결혼 파토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댁과 연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요. 근데 너무 힘이 드네요. 남친과의 행복한 미래만 상상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요. 슬프고 아파요. 남친에게 결혼 파토 통보했더니 남친 엄마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상기된 목소리로 너는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니? 이걸로 결혼까지 파토내는 건 아니지. 이왕이면 배움이 깊은 가족이 되는 게 나중에 손주 태어나서도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한 건데 하시길래, 어머님 진짜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원래 자격지심 갖고 있던 부분이 해결되면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 친구도 가슴 작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가슴 수술하고 파인옷만 입더라고요. 뭐? 너 왜 이렇게 말하는 게 교양이 없니? 이런 애였니? 하시길래, 그래요? 저는 사실 어머님이 교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방통되는 교양 수업은 없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서로서로 그렇게 생각하더니 웃기네요. 했더니 얘 좀 봐라. 그래, 헤어지는 게 낫겠다 너희. 하고 씩씩대면서 끊으시더라고요. 당연히 남친은 아직도 연락 오는데 저는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네요. 남친의 부모님이 바뀔 것도 아니고 제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잊어보려고요. 같이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대학병원 간호부장을 시다라고 칭하는 무식한 여자는 처음 보네요. 그 예비 시어머니께선 학벌을 따지실 때가 아니라 기본 인성교육과 기본 상식을 좀 배워야 할 듯 싶은데요. 그런 기본 상식도 모르고 일자무식 티를 내시면서 지 무식한 건 생각 안 하시고 학벌로 남 깔아뭉개는데 열중하고 계시는 집구석에 그쪽 부모님께서 열심히 번 돈으로 집 사서 시집 가실 건가요? 가지 마세요.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결국 제 부모 편들게 되는 거고, 원래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 인간 절대 안 바뀝니다. 그쪽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이제 대놓고 사돈댁 학벌 무시하고 직업 무시할 텐데 그 꼴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시작도 하지 마시고 끝내세요. 두 번째 사연. 장모님이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아이가 태어나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아들을 유고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장모님의 과한 손주 사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1. 출산일. 가장 처음 좀 마음이 상했던 일은 출산 당일부터였습니다. 출산 아침, 그날이 연휴라 와이프의 양수가 갑자기 터져서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 이하를 문의하고 다른 병원 절차를 마치고 와이프 우선 분만실에 옮겨놓고 필요한 이것저것을 막 챙겨서 정신없이 다시 분만실로 올라가니 장모님이 어느샌가 와 계셔서 자신이 와이프 분만실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 가족에 대한 중요함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 모든 가족 이벤트에 항상 참여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출산은 남다르죠. 하지만 저도 와이프도 정신도 없고 그 자리에서 별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라고 하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는 임신, 출산과 그 후 육아의 모든 일을 와이프와 오롯이 같이 겪고 싶었고 분만실도 같이 들어가 와이프 손도 잡아주고 그 과정이 전쟁 같더라도 함께 그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첫 얼굴을 보고 탯줄을 자르는 것도 하고 싶었고요. 그러나 저런 것은 제 욕심인 것도 같고 와이프 출산 날에 굳이 불편한 상황 만들기가 싫어 장모님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와이프 출산 후 병실에서 보살핌까지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큼은
와이프를 통해 단호히 제가 하겠다고 하였고 출산 후 이틀 동안 와이프와 병원에서 함께 했습니다. 매 2시간마다 와이프를 눕혀주고 먹을 것 마실 것 가져다 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 두 번째로 불편한 상황은 출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이의 이름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많은 이름을 같이 알아보고 그 결과 둘 다 마음에 드는 이름을 하나 찾았습니다. 장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출산 이후에 갑자기 아이 태어난 날에 맞는 이름이라며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놓은 이름이 전혀 좋지 않다고 깎아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더 상처를 입고 화가 나 약 일주일간 장모님과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었고 장모님도 아이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그러신 거겠지 했는데 장모님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 육아 장모님의 아이에 대한 의존도. 이 점이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자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출생 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상주하시는 아기 도우미분을 2달 정도 쓰기로 했습니다. 둘 다 초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베이비시터분에게 이것저것 배우기 위험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장모님이 자신이 애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 출산 후 바로 2주 정도 육아 휴직을 냈고 마침 설날 연휴도 겹쳐서 운이 좋게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며 시터분에게 이것저것 배우고 저와 와이프, 아기의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벌써 2주 가까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울거나 아니면 밥 먹을 시간쯤 되면 본인이 모든 걸 돌보려고 하시니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뭔가를 좀 해보고 아기와 같이 놀아보려고 아이 방에 가면 장모님이 항상 계시고 거의 아기 방이 상주하다시피 하시니 어떤 날은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합니다. 장모님께 너무 아기 방에 상주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예의도 아닌 것 같아 말은 못하고 와이프에게 따로 굳이 시터분이 계시는데 장모님께서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몇 번 말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가 현명하게 장모님께 말해줘서 한 이틀 정도는 저보고 한번 안아보라고 놀아주라고 하시다가 또 그 이후에는 자신이 계속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표면상으로는 제가 아이와 놀아주느라 피곤해 보인다며 항상 저한테 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말조차 듣기가 싫네요. 게다가 지금은 장모님이 아이와 놀아주는 소리마저 스트레스일 정도이고 장모님이 아이랑 있으면 그 자리에 있기가 싫습니다. 육아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시터분께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안는 것부터 먹이는 것, 트림시키는 것, 목욕하는 것 등 모든 행동을 관찰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시니 처음에 재밌게 생각한 육아도 이제는 제가 무슨 시험장에 있는 건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와이프 어머님이시고 와이프가 심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으니 시터분이 가시고 아이 봐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처음에 아주 고마웠는데 이제는 제가 이 스트레스를 이후에 과연 견딜 수가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덧붙여 장모님이 저 일하고 와서 새벽에 자다 깨면 계속 피곤할 테니 2달 후에 시터가 가고 나중에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때는 아이 침대를 장모님 방에 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와이프 통해 말씀하신 것 같더군요. 저는 제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고 또한 새벽에 아이 우는 것에 깨고 재우고 이런 것도 부모로서 겪어봐야 하니 아이 침대는 당연히 부모 방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모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진정 저나 와이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피곤할 거라는 가정으로 자신이 아이를 자신 옆에 계속 두고 싶으신 것 아닌가 곡해마저 하게 되더군요. 이제는 처음에 고마운 마음보다 장모님이 그냥 아이 보고 싶으시고 아이와 제일 친밀해지고 싶으시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저희 부부가 아이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상황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육아 선배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추가.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많은 댓글과 대댓글 모두 빠짐없이 읽어보고 추가 글을 씁니다. 어젯밤 이 글을 쓰고 난 후에 와이프와 다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와이프가 다시 한번 장모님과의 긴 독대 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있는 동안은 잠시 장모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저, 와이프, 베이비시터 이렇게 3명이 함께 육아를 하고
제가 남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이제 4할 남짓 남았네요. 배울 수 있는 최대한을 시타분께 배워서 시타분이 가시면 주말에는 저와 와이프가 아이 육아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주중 5일 오후 시간에는 제가 출근하면 와이프 혼자 케어가 힘들 수 있으니 장모님이 와주시고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같이 지내기로요. 다만 아이 침대를 장모님 지내시는 방에 둘 것인지 저희 방에 둘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에는 장모님 계시는 방에 두더라도 주말에는 저희 부부 침실로 또 옮겨와야 하는데 자는 환경을 주중 주말마다 바꾸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점도 될 수 있으면 저희 부부 침실에 침대를 두는 것이 어떨지 다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추가글을 쓰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원문 때문에 몇몇 분들의 오해가 담긴 댓글들이 있어 이 점 또한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선 제 와이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해주었고 전혀 마마거리나 장모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오히려 출산 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아빠일지 몰랐다며 저를 일찍 아빠로서 믿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사람입니다. 출산 당일에는 제 아내는 고통을 참으며 정신이 없었기에 누가 와서 도와주던지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도 제가 장모님께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이지 제 아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와이프도 출산 후에 본인 몸 관리도 힘든 상황에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다리 구실을 잘 해주었고 이 점에는 오히려 제가 와이프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장모님은 첫 손주이다 보니 계속 아이를 보시고 싶은 마음에 와이프가 거리를 두라고 부탁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지 못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계시면서 아이의 울음소리, 자는 모습을 애써 외면하시는 것은 본인도 아주 힘드셨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과는 조금 반대 성격으로 너희 아이는 너희가 알아서 잘 키워라 라는 마인드이시고 노후에 부모님 두 분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즐기시는 분들이시라 제가 장모님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조언들 감사드리고 비록 지금은 초보 아빠이지만 장모님과도 잘 협력하여 아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장모님께서 분만 당일부터 너무 과하셨네요. 글쓴이님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글 속 모든 내용에 해당이 되셨거든요. 저라면요. 100일 때까지는 아이를 새벽에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기억이었기 때문에 마음 좀 내려놓고 시터님과 장모님의 상주하시게 하며 이것은 무슨 복인가 하며 아내분과 여가 생활도 즐기고 아내분과 여행도 다니면서 누리며 지낼 것 같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차라리 애 보느라 몸이 힘든 게 낫지 장모님과 지내면서 정신이 힘든 건 너무 싫다 하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아내분과 상의하시고 장모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장모님 위하는 말씀 하시면서 장모님과 거리두기 하시면 되겠지요. 대신 본인의 육체적 희생은 당연한 거고요. 육아 참여도가 높은 남편이자 아빠가 있으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이 되어서 장모님이 계속 아이를 끼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아이는 무조건 부모가 최고이니 이 부분은 염려 마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고 그랬지요. 시어머니가 어릴 때 계속 찾아왔어도 지금은 아이가 시어머니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여기저기 뛰노는 아이를 온전히 홀로 맡기엔 버거우시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 식구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